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제20강은 이수중계 직결 발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의 원공 주제입니다. 이수중계 직결 발표의 원리와 적용 방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수중계 직결 발표의 분산 분석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20강의 첫 번째 테마는 이수중계 직결 발표의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결 발표는 지금까지 학습한 EN 요인 실험이나 교락법, 일부 실시법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0, 1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모듈러스 수로 설계된 것이 이수중계 직결 발표인데요. 이것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교락법이나 분할법 등등의 실험을 훨씬 좀 간소하게 하고, 그리고 불효불급한 고차의 교호작용은 검토하지 않도록 하고 실험 수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특징은 모든 열이 직교 대비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직교 대비가 되어 있어서 모든 것의 자유도가 동일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책임이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죠. 자유도는 모두 일식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숫자는 이 모듈러스 수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2의 배수가 되면 다 0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01, 01로 움직여 나가게끔 되어 있고요. 기호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빼라 이런 얘기 되고요. 0, 1 이것은 1에서 0을 빼라, 즉 T1 빼기 T0를 해라 이런 얘기고요. 1, 2는 T2에서 T1을 빼라 이런 얘기가 되고요. 마이너스 1, 1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는 게 당연한 거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를 또 붙여서 빼라는 건 아니고 마이너스 1 데이터와 1 데이터 이런 얘기 되죠. 그래서 교락법 같은 경우는 요인 기호를 보고 이게 홀이야 짝이야 아까 따지지 않았습니까? A가 있으니까 뭐 교호작용은 짝, 뭐 이건 홀 이렇게 했는데 이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숫자 보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면 그냥 끝나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교락법보다 훨씬 계산하기가 더 용이하죠. 어쨌든 원리는 EN 요인 실험에서 교락법으로 와서 거기서 직교 발표까지 이렇게 확대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학습서에 소개되어 있는 L8 직교 발표인데요. 이어 보시다시피 숫자가 0, 1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일반형입니다. 근데 이것이 0, 1 대신에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1, 마이너스 1 또는 2, 1 이렇게 네 가지 타입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직교 발표의 활용사의 장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2차 실기시험에 직교 발표의 장점 3가지를 쓰시오. 이 문제가 분명히 출제되어 있고요. 혹간 그 시험 문제 나올 뿐만 아니라 객관식 시험에도 물론 돌아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일단 첫째, 배치가 쉽다라는 겁니다. 배치가. 몰라도 된다. 이론을 잘 몰라도 막 배치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기계적 조작이 이루어진다 그랬는데요. 사실은 수작업을 하려면 조금 알아야 되고요. 컴퓨터한테 맡기려면 그냥 컴퓨터 보고 그냥 시키면 돼요. 그럼 지가 알아서 해줍니다. 진짜 기계적 조작이 되죠. 그래서 무조건 배치가 쉽다. 이런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배치가 쉽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계산이 아까 T1 빼기 T0 이렇게 얘기했죠. 계산이 간단히 용이해요. 1에서 0을 빼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요. 분산 분석이 쉽다. 분석이 쉽다. 배치도 쉽고 분석도 쉽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요. 많은 요인을 배치가 가능하다. 적은 실험으로. 다다 익선이다가 아니라 가성비가 끝내준다. 즉 적은 실험 많은 요인 뭐 이런 얘기죠. 가성비가 좋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다시 이 표를 볼까요? 지금 현재 설명한 그대로예요. 계산이 쉽다는 것은 1에서 0을 빼니까 계산이 쉬운 거죠. 그 다음에 많이 배치할 수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열마다 하나씩 배치할 수 있어요. A, B, C, D, E, F, G 7열이니까 7개의 요인을 배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오차가 어딨냐고요? 오차 없죠. 오차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 중에서 별 볼 염두가 오차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차로 풀링 시켜서 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요인들의 관련도를 볼 때는 기본적으로 파레토로 보면 되겠죠. 이거 씌고가지고 파레토로 보는 거예요, 효과를. 그래서 우리가 효과를 구했던 거예요. 제곱합을 구할 필요가 없죠. 그냥 효과가 큰 놈, 그것이 장땡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관리하는 쪽으로 보통 가죠. 그래서 계산 쉽고, 배치 쉽고, 지금 현재 무슨 기법 안다 했잖아요. 배치 무지하게 많이 할 수 있다. 작은 실험수로, 총 실험수는 8개, 배치 인자는 7개. 그러니까 작은 실험수로 많이 배치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가능한 것이 바로 직교별표이다. 이런 얘기죠. 자, 지금 현재 장점과 딱 맞아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이수중계 직교별표의 재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김새가 이게 아주 복잡하게 생기는데요. 글자가 한 무대기, 두 무대기, 세 무대기, 네 무대기입니다. 그 네 개의 무대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간단하게는 그냥 이렇게 L4 뭐 이렇게 쓰는데요. 이것은 보통 생략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것이 각각 무엇이냐 하는 것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저것이 뭐냐 하는 명칭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선 이 L은 라틴 스퀘어의 약자입니다. 라틴 반격에서 배우셨죠? 근데 그런 형태의 관점이라기보다는 리니어의 관점이 강합니다. 즉 선형대수학으로 나눠진 직교 대비로 구성된 표이다 라는 뜻에서 아마 L을 쓴 것 같은데, 일단은 그 L의 기호는 라틴 스퀘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리니어란 뜻이 더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똑똑하신 분들이 라틴 스퀘어라고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해야죠 뭐. 어쨌든 간에 라틴 스퀘어의 약자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요 밑에 있는 EM인데요. 요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가장 작은 게 저기 M이 2부터 시작해요. 2의 자승이면은 4가 되죠. 이게 제일 작은 건데요. 이것이 실험수를 얘기합니다. 실험이 4개짜리다. 그러면 2의 3승이면요. 8개짜리가 되죠. 그럼 이건 L4라 그러고요. 2의 4승이면 16이 되죠. 그럼 L16이라고 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고 2의 5승이면 32, 2의 6승이면 64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실험수를 얘기하는데요. 실험수이기도 하지만 라틴 반격상 행해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이 실험수라니까요. 실험수면서 이게 행해수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건 뭐냐? 이거는 이제 대표 주자예요. 수준수를 뜻해요. 2수준짜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글자 큰 글자로 들어가죠. 나머지는 첨자로 들어가지만 이 자는 사실은 큰 글자로 들어가요. 수준수를 뜻하는 거고요. 요인수가 아닙니다. 수준수입니다. 그리고 요것이 뭐냐 하는 건데요. 요 EM-1은 열의 수로 돼 있어요. 열의 수. 당연히 1을 빼야 돼요. 왜냐하면 열이 하나당 뭐냐 하면 자유도를 뜻해요. 그러니까 자유도를 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배치 가능한 요인의 수다. 아까 제가 막 쭉 쓰는 거 봤죠. 그러니까 7열이니까 7개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맥시멈. 요 경우가 그렇죠. 얘는 15개까지 가능하고요. 얘는요. 얘는 3개까지 가능하죠. 자유도의 수만큼 배치할 수 있으니까요. 직교분해야 되는 게 그만큼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 숫자만큼 배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배치가 가능하다. 배치 가능한 요인의 수, 이런 말로 나오기도 하고 그냥 열의 수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수중계는 자유도의 수기도 하죠. 자, 무슨 얘기냐? 이게 열의 수거든요. 7개까지 배치가 가능하고요. 8개 실험했으니까 총 자유도가 7 맞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교별표는 실제로는 여기까지가 직교별표입니다. 이것이 직교별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죠. 이게 측정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이 실험 결과를 기록한 거죠. 그럼 여기 나오면 개가 되겠네요. 개, T. 총 T가 될 것이고요. 뭐, 그 다음에 여기에 뭐냐 하면요. 지금 현재 배치가 A, B, C 됐잖아요. A, B, C 됐으니까 이거 올라가 보세요. 맨 위에 올라가면 A0, B0, C0이죠. A0 수준, B0 수준, C0 수준의 실험이 일어났다. 그 측정값이 9이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6번 같으면 배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가 A1이죠. 그 다음에 B0가 되네요. 그리고 C0. 그러니까 A1, B0, C0 실험했고
그 결과 실험값이 20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 성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제일 특이한 건데요. 이 성분 A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요 자체가 뭐냐 하면 111100인데요. 여기에 배치된 게 A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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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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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0 실험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얘들은 A0, 얘는 A1. 그러니까 문자 기호로 A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전체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A 하나 딱 끊어지면요. 그 다음 B로 들어오는데요. B는 둘로 구성되어 있죠. 예. 이게 B예요. 그러니까 B는 반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하고 실험수가 딱 반씩 합쳐지죠. 00, 01, 10, 11. 두 개씩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뭐냐 하면요. 얘 곱하기 얘 한 거예요. A 곱하기 B. 교호작용이 나온 자리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A를 배치하고 여기다 B를 배치하면 여기가 A 곱하기 B가 됩니다. 그러면 분할법 같으면 여기다 R을 배치하고 여기다가 A를 배치하면 여기가 A 곱하기 R이 된다는 얘기죠. 쉽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여기가 2원이 나오는 자리예요. 분할법 같으면. 그냥 뭐 신경 쓸 것도 없죠. 그 다음에 C가 배치된 걸 볼까요? 네, C 배치된 거 보면 01, 01, 01, 01 딱 나오죠. 예. 실제로는 이게 메인 저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1, 2, 그 다음에 C, 셋이 나왔죠. 만약에 D가 나오면요. D가 나오면 4 늘어나니까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8, 8로 바뀌죠. 그 다음에 얘는 4, 4, 4, 4로 바뀌고요. 얘는 2, 2, 2, 2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D가 01, 01, 01 이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얘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AC, BC, ABC. 여기에 붙는 교호작용 기호들이 붙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을 성분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분 문자는 요인실험법에서 봤던 그 문자들이고요. 그 문자들이 표시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문자 자리에 기본적으로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에 효과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게 돼 있죠. 이것은 사실은 무엇을 보시면 되냐면요. H의 알고리즘을 보시면 됩니다. 이 H의 알고리즘은 이진 함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 여기 나와 있는 기호들이 H 알고리즘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H 알고리즘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으시면 저희 이 나무의 자료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무 교육을 받을 때 이 H 알고리즘을 소개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요인실험법에서 이어지는 과정은 반응 표현 분석으로 가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알고리즘을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이수중계 직교별표의 활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는 기초다지기 문제가 없는데요. 이 내용 전체가 다 문제풀이 형태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다지기가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학습지를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기 바라요. 자, 3열, 5열, 7열에 3열, 5열, 7열이라는 얘기는 이걸 얘기하죠. 3열, 5열, 7열에 각각 인자 A, B, C를 배치했다. 자, A, B, C를 배치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학습서 예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교호작용 A 곱하기 B, A 곱하기 C, B 곱하기 C는 어디에 나타나느냐 물었어요. 교호작용은 사실 이 직교별 시험 문제는 배치한다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요. 저는 사실 굉장히 거슬려 해요. 교호작용은 배치하는 게 아니고요.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표준을, 교호작용을 가지고 표준화합니까? 그게 아니고 결론이 교호작용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나오는 최적 효과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자체를 배치하는 게 아니라 A, B, C의 조건을 설정하면은 그 자체가 교호작용으로 나오든 주효과로 나오든 나오는 거지 기본적으로 교호작용 배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주효과가 이렇게 됐을 때 이 교호작용 값들은 몇 열에 나오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지 어디에 배치하느냐 그러면 좀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은. 자, 그러면 웃기든 말든 풀어보겠습니다. A와 B는 기본적으로 이거 교호작용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러면 그거 하라고 성분기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A는 지금 AB고 B는 AC죠. 네. AB와 AC를 곱합니다. AB하고 AC하고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A제곱 BC가 되죠. A제곱 BC가 되니까 당연히 BC가 되겠죠. BC는 어디 있나요?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에 A 곱하기 B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구하기 싫어도 거기서 값이 나와준다는 얘기예요. 저 값은 교호작용 값입니다.
만약에 이 값이 0에 가까우면 그건 오차로 보시면 돼요. 저 값이 굉장히 크면 교호작용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 곱하기 C. AB와 ABC거든요. 그래서 AB와 ABC를 곱하면 A제곱, B제곱, C가 되니까 C에 나타나죠. 여기에 A 곱하기 C가 나타나네요. 물론 저기서 교호작용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B 곱하기 C를 배치하려 했으니까 B 곱하기 C, B는 AC고 C는 ABC니까 A제곱 BC제곱이니까 B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에 B 곱하기 C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지막 한 열은 뭐에다 써먹나요? 이것은 3요인 교호작용이 아마 나올 거예요. A 곱하기 B 곱하기 C. 한번 해볼까요? A가 AB고 B는 AC고 C는 ABC죠. 그러니까 A 3승, B 자승, C 자승. 그러니까 A가 되죠. 여기 그러니까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나타난다는 얘기인데요. 3요인 교호작용은 나오는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건 저렇게 안 하고요. 그냥 2열이 오차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거는 오차의 자유도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게 만약에 값이 크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오차가 굉장히 크니까 이거 하나도 안 유의한 게 되겠죠.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3요인 교호작용이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험 결과를 한번 곰곰이 뒤집어보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3요인 교호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는 정말 로또 1등 당첨될 확률만큼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잘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다른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잘 나오는 거는 뭐냐 하면 이행의 데이터의 10일을 실험 조건을 설명하시오. 이 이행의 데이터의 10이라는 얘기는 측정값이 10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10이라는 값이 어떤 조건에서 나왔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근데 교호작용은 설계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교호작용은 관계가 없고요. A, B, C가 관계가 돼요. 2열까지 올려보면 A0, B1, C1이죠. 그럼 이제 여기 써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실험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A0, B1, C1의 조건에서 실험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이렇게 실험이 일어나서 이러한 조건에 결국은 이러한 조건을 실험한 결과 그 측정값 Y0, 1이 12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효과를 구하라 그랬네요. A의 효과와 A 곱하기 B의 효과를 구하시오. 우선 A 곱하기 B는 여기 나타났다 그랬죠? A는 여기 나타났어요. 그러면 A부터 먼저 효과를 구해볼까요? 효과는 데이터가 8개죠. 그러니까 4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A는 지금 현재 1이 이 4개네요. 그럼 결국은 얘가 A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 있는 놈이죠. 1에서 0을 빼는 거니까 8, 15, 16, 20에서 얘들은 제로니까 제로를 빼주면 되는 거죠. 효과니까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교호작용의 효과를 구해볼까요? 교호작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 8개니까 4분의 1이 되죠. 이 계산도 달라질 게 없는데요. 이번엔 1이 이렇게 1이 되네요. 그러니까 12, 8, 20, 13에서 15, 16, 13, 9를 빼면 값이 0이 되네요. 값이 0이 됐다는 얘기는 교호작용 효과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것은 오차로 사용하면 되는 열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요인 A와 AB의 제곱합을 구하는 것 이후에 오차의 제곱합까지 구하래요. A의 제곱합은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는 거라 했죠. 그러니까 A의 제곱합은 8분의 1이 되고요. 8, 15, 16, 20에서 9, 12, 13, 13을 빼서 제곱하면 18이 나오죠. 자, SSA 곱하기 B는 이건 뭐 계산하나 마나 아니겠어요?
8분의 1에 요 값과 요 값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12, 8, 20, 13과 9, 15, 16, 13이죠. 이것을 제곱하면 값이 0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오차가 여기에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면 SSE는 똑같이 구합니다. 1이 4개죠. 그 다음 이 4개가 돼요. 그러면 당연히 8분의 1에 16, 20, 13, 13에서 9, 12, 8, 15를 빼니까 이거를 계산하면 40.5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왔죠. 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실험은 실패한 실험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는 뭐 그런 것보다는 문제가 해당되는 거니까요. 만약에 여기서 교작용이 AC만 지금 존재한다. 그러면 실력 여기 나온 거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란이 그러면 3개가 될 텐데 만약에 3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3개가 되면 이렇게 계산을 하셔가지고요. 이걸 다 더해야 돼요. 즉 SSE는 지금 현재 1열 거에다가 플러스 2열 SSE 플러스 6열을 합해가지고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어차피 분산분석을 하면 A도 구하고 B도 구하고 C도 구하고 교작용 A 곱하기 C도 구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계산하면 되죠. 뭐. 이게 Y 값이니까 여기서 시그마 Y 제곱 마이너스 CT 하면 뭐가 나옵니까? 당연히 SST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SST를 구해서 이 값들을 빼줘서 구하는 방법 2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수준계 직교별표에다가 4수준자를 배치하는 겁니다. 뭐 배치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대부분의 실험은 사실은 오늘날은 다 이수준계 실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축점 실험과 꼭지점 실험을 합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학습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4수준 배치할 수 있느냐? 뭐 할 수 있어요. 그냥 당연히 다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4는 2의 배수니까 당연히 가능하다 이거죠. 자, 어떤 관점이냐 하면요. 일단 원래 기본적으로 A를 배치할 때는 1열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A를 이렇게 배치해주면요. A와 A의 교호작용이 자동으로 생겨요. 그럼 교락법에서 이미 배웠죠. 그래서 이 교락법에서 되듯이 A 곱하기 A가 나와요. 그러면 A가 3개가 배치되는 거와 자동적으로 같은 거죠. 자, 4수준자니까 자유도 A는 3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3열을 A가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치하면 간단하게 끝나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지금 현재 배치가 됐고요. 여기다 B를 배치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교호작용이 나오겠죠. 여기는 A 곱하기 B의 교호작용이 나오고요. AC. 그 다음에 또 BC. 얘하고 얘의 교호작용이 여기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ABC죠. 그러니까 A와 B의 교작용이 여기 또 나오죠. 당연히 A 곱하기 B는 자유도 A 곱하기 자유도 B니까 얘가 3이잖아요. 얘가 1이고 그러니까 3이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3열에 교작용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가 아주 간단하게 되거든요. 주요인을 3열에 배치하고 B를 4열에 배치하면 꽉 차버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렇게 실험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사실은 L16개를 써야 되는 거예요. L16개를 쓰면은 이것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거기다 C, D 포함해서 실험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이런 얘기예요. 1열, 2열에 배치한다는 얘기는 우선 첫 번째 열은 0, 0, 0, 0, 1, 1, 1, 1이 되고요. 두 번째 열은 0, 0, 1, 1, 0, 0, 1, 1이 됩니다. 그러면 교작용이 나타나는 열인데 이거는 무시해버려요. 이거는 뭐 나타나는 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무시해도 되는 게 뭐냐면 어차피 교락법에서 실험한 그대로 교락법에서 이중교락을 할 때 2개만 결정하면 나머지 하나가 자동으로 교락이 됐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걔가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는 무조건 A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비워놓으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다 다른 걸 배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변화야 되고요. 그냥 그게 A 값이 그냥 포함되는 거예요. A 값은 이거 3개 더하면 돼요. 즉 SSA는 S1 더하기 S2 더하기 S3가 SSA라는 얘기가 되죠.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험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지금 4열에다가 B를 배치해 놨잖아요. 그러면 0, 1, 0, 1, 0, 1, 0, 1로 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 끊어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 얘가 A0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A1, 얘는 A2, 얘는 A3 이렇게 실험을 배당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는 거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A0, B0, A0, B1, A1, B0, A1, B1, A2, B0, A2, B1, A3, B0, A3, B1 실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모두 실험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수중계를 배치해서 실험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예쁘게 시험이 안 나오고요. 여기다 배치를 할 때 A를 이렇게 배치합니다. AB와 AC. 그러면 하나가 또 어떻게 나타날까요? A 곱하면은 BC가 되죠. 그럼 여기에 교호작용이 나타나요. 그러면 3열, 5열, 6열에 배치가 된 거죠. 물론 여기도 01, 01 있으니까 거기 따라가지고 A0, 1, 2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B를 배치한대요. 교호작용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런 얘기죠. A 곱하기 AB는 B죠? 그럼 여기에 교호작용 하나 나타나겠죠. 얘하고 얘하고 곱하면요. A제곱 C니까 여기 나타나죠? 여기는요. A, B, C니까 여기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교호작용 자리 하나만 변호시면 어디를 가든 이게 직교분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B가 어디 가든 나머지는 다 교호작용 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전혀 안 되는데요. 근데 제일 보기 쉬운 거는 여기다 A를 배치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라도 내면 되는데 좀 답답하네요. 그 다음에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푸셔도 돼요. 자유도의 관점만 딱 알고 계시면 당연히 사수주면 자유도가 3 아니에요. 그 3이 되려면 무조건 3열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그다지 어렵진 않을 거예요. 반드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잘 나오는 문제예요. 이번에는 이수중계 직교별표의 분사분석과 선전도에 관해서 학습합니다. 이번에는 실험을 몽창 다 배치한 경우에요. 즉 L8 실험을 했는데요. 7개 라인에 다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차가 없죠. 그러면 이제 이걸 분사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오차가 없으니까 분사분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가장 나쁜 것을 오차항에다가 풀링해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제로가 오차가 되는 거예요. 얘 없다 이거죠. 근데 제곱합이 0이면 분산도 0이니까 0으로 나누면 불능이 되죠. 이건 풀 수가 없겠죠? 그러면 0 바로 위에 있는 놈 보세요. 여기 있죠? 얘도 풀링 시켜요. 실전에서는 사실은 교호작용들 자리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걔들을 먼저 풀링 시켜서 처리를 하지 이렇게 요인을 함부로 풀링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요인은 풀링을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걔가 상수요인으로 쓰더라도 상수요인으로 쓰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지 그냥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제가 분명히 처음 말씀드렸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는 이 세 놈을 다 풀링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D, F가 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요인이 A, B, C 남고요. 그 다음에 G만 남네요. 그 나머지는 E가 되는 거죠. 뭐. 그리고 합계가 T가 되겠죠. 여기는 바뀌지 않겠죠. 135에 7이니까. 그리고 자유도는 각각 다 1인데 그럼 여기 당연히 3이 되겠네요. 35, 15, 50인데 나눠봐야 35, 15, 50이죠. G는 25니까 여기 25가 돼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0 더하기 5 더하기 5니까 10이 되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3.33333. 뭐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F 분포의 자유도가 1, 3이 되거든요. 이쯤 되면은 F0.95에 1, 3은 대략 10.1 정도 돼요. 그러면 현재 이 오차 분산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당장 얘들은 유의하다는 얘기죠. 이게 10.1이 넘네요. 얘들은 유의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오차의 자유도를 올려가면 유의한 데 보이게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얘는 유의하다고 봐야겠죠. 이 정도 되면은. 이건 안 나오지만 데이터의 숫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교별표에서는 5% 유의하지 않다 해서 막 풀링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보고 존재감이 있으면 그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이 원칙이겠죠. 어쨌든 현재로는 뭐 이 정도만 유의한 걸로는 보입니다. 이제 전체를 다 배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분산 분석은 할 수 있다는 건 아시겠죠? 그리고
배당하기가 굉장히 쉬운 이 직교별표를 그나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높아심에 만든 것이 바로 선점도입니다. 이게 선점도, 선유도가 아니고요. 선점도인데요. 선과 점으로 형성됐다 그래서 선점도라 그래요. 네. 근데 이 선점도가 뭐냐 하면요. 점은 주효과를 배당하는 곳이고요. 점에다가 배당하게 되면 예를 들면 숫자가 써 있어요. 1, 2 이렇게. 1, 2 숫자가 써 있으면 여기도 숫자가 써 있거든요. 3 이렇게. 저게 바로 뭐냐 하면 교호작용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열 표시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두 개만 연결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3요인 이상의 교호작용은 철저하게 무시됩니다. 그래서 선점도는 3요인은 배치할 방법이 없어요. 오직 주요인과 2요인 교호작용만 배치합니다. 근데 그것도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다 교호작용 배치하면 안 돼요. 무조건 점은 주요인만 배치하게 되어 있고요. 선은 교호작용만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이수중계이기 때문에 이수중계는 선점도의 자유도가 선 하나, 점 하나 다 자유도가 1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관계없이 자유도가 모두 1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선점도의 종류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뭐냐면 L4인 경우는요. 선점도가 오직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A, B 배치하면 교호작용이 A 곱하기 C가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가 되죠. 만약에 이거는 이 L8개인데요. L8은 2개가 되어 있고요. L16개는 6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것서 A 곱하기 B, A 곱하기 C, A 곱하기 D, 점 A, B, C를 배치해야 된다면 어떻게 배치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A를 중심으로 지금 교호작용이 3개가 있죠. 여기는 어디를 배치하더라도 선이 2개씩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이용할 수가 없고 A를 꼭 지점으로 선이 지금 3개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건 교호작용 3개가 배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B, C, D 배치를 하면 교호작용이 A, B, A, C, A, D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 D는 7열, A, C는 5열, A, B는 3열 이렇게 알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선점도예요. 만약에 A, B, B, C, C, D를 배치한다 이렇게 되면 이건 배치를 못해요. 왜냐하면 A, B, B, C, C, D. C, D는 이거 A가 있어야 되니까 돌아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 경우는 배치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고요. 반면에 A, B에다가 B, C에다가 C, A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거는 A, B를 배치하면 A, B가 되고요. 여기다 C를 배치하면 B, C 나오고요. 다음에 C, A가 되면서 교호작용이 나오죠. 얘는 가능하죠. 그래서 실제로 선점도 상으로 보면은 되는 것, 안 되는 것이 명백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왜 안 될까요? 이거는 교락이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직교별표에서는 교락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두들겨 놓고 확인해 봐야 돼요. 만약에 어떤 교호작용이 동시에 나타나면 교락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찾아가지고 확인이 되면, 아, 교락이네. 이건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알 수가 없죠. 무슨 얘기냐 하면요. 만약에 여기에 D를 배치한 거예요. 여기다 D를 배치하면요. 기본적으로 A, D가 여기 나타나죠. A 곱하기 A, B는 A제곱 B니까 A 곱하기 D가 B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B는 말이에요. B 곱하기 C도 나타나요. AC 곱하기 ABC. 여기 나타난다는 얘기죠. B 곱하기 D. 그러니까 B 곱하기 D도 A 곱하기 D도 같은 열에 나타나요. 이렇게 되면 두 개의 데이터가 합쳐 나타나죠. 그럼 이것을 두 개가 교락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값이 우선인지 모르죠. 이렇게 되는 형태는 사실 배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나타나면 안 되니까 이런 걸 고려해서 조심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선점도는 이런 거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선점도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기업 활동에서 품질은 생존의 핵심 하드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품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때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표준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와 실험 계획을 통해서 이러한 올바른 표준을 만드는 방법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열심히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홍콩 파이팅!